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시사 포커스 주제는 이란이 지금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객기라는 말 아시죠? 한자로는 손님의 기운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실력도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로 부리게 되는 무모한 호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술 한 방울 못 마시는 사람이 술판에서 다 마시겠다고 기는 거, 그거 바로 객기죠. 진짜 용기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가 됩니다. 용기라는 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발동하는 거지만 객기는 근거도 없고 자신감과 허세로 만들어진 무리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 객기를 가장 크게 부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의 국회의장이 CNN 인터뷰에서 미군의 병사 수천 명이 분명히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중동 주변국들도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2,000발 주변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 다 쏘아댈 거라고 으름장을 붙어 놓습니다. 하지만 2,000발 다 쏠 때까지 미국이 기다려 주나요? 한 발만 쏘더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의 이 행동 자체가 이란 정권의 완전한 종말을 가져오는 자폐장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킨 전 육군 부참모총장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이란 정권이 지난 45년의 역사상 가장 약해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객기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란의 진짜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무려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진짜 그 내막을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전 육군 부참모총장인 제킨 부참모 장관 장군이 어제 2월 1일 폭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이란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그중에서 짚고 있던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괴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었던 핵심 수단인 대리 세력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프락시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프락치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시리아에서의 그 아사드 정권 제거되면서 거점을 잃었고,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지도부도 제거되면서 이란의 든든한 방패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어서 이란 안에서의 지금 현재 처경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군사적인 괴멸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그동안 있어 왔었고, 또 내부에서의 부패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든 러시아 혁명이든 배고픈 걸로 나라가 들고 일어서면 그걸 막아낼 체제는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들을 봤을 때 지금의 이란 사태의 본질의 시작도 경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란의 신정체제는 답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내용은 지금 이란이 왜 이렇게 안팎으로 골병이 든 거냐면 군사적으로 당해진 것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 정권이, 이란 정권 지금 신정체제가 얼마나 나라를 해먹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금의 신정체제가 있기 전에 팔라비 왕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1979년 그 혁명 전의 왕조 시절에 당시의 이란 왕실은 사치의 대명사였습니다. 왕이 페르시아 제국 2500년 주년 기념식 하면서 당시의 돈으로 1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처럼 왕실의 자산이 당시의 기준 20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됐었고, 그 당시 이란 국민들은 우리는 석유도 나오고 잘 사는 나라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결국 이란 국민들이 왕이 너무나도 사치를 하고 또 파티를 한다는 분노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이슬람 혁명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왕은 적어도 눈에 보이는 사치가 되고 있었지만 뭐 왕이 또 금칠한 궁전 짓고 외국 귀족하고 파티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아, 우리 돈을 저렇게 막 물 쓰듯이 쓰는구나. 그 분노가 끓으면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신정체제는 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팔라비는 사치라도 했지 이건 정말 양반이었다는 겁니다. 신정체제라고 하는 허울만 입고는 구조적으로는 거의 약탈 수준이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직접 관리하는 경제기구 세타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타드가 혁명 당시에 왕실과 적군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기반으로 세워졌고 그 세타드의 자산이 추정되는 것이 지금 950억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라비 200억 달러에 비하면 거의 5배가 넘는 수준인 거죠. 여기에다가 혁명 수비대 또한 이란 경제의 30에서 한 50%까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해먹고 있는 것까지 추가하면 해도 너무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나라의 경제를 절반까지 먹고 있는 겁니다. 건설도 군이 하고 통신도 군이 독점하고 석유 수출도 그리고 심지어 밀수까지도 군이 해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명분으로 이란 안에서 합법화되는 거냐면 종교재단이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수호라고 하는 명분으로 세금의 면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감사조차 받지 않았던 성역화된 부패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팔라비 시절에는 왕이 눈에 보이면서 해먹었다면 현재의 신정체제는 종교와 군대라고 하는 신성한 이름 뒤에서 숨어서 해먹은 겁니다. 그것도 더 영리하게, 더 깊게, 더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란의 국민들은 오히려 더 굶주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팔라비 시절에는 적어도 경제성장이라는 성과가 있었는데 현재 체제는 나라의 부를 군부와 종교의 권력이 독점하면서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킨 장군이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현재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미군의 사방팔방 포위망이고 내부적으로는 군부와 종교 권력이 나라를 수십 년간 해먹어 왔었던 그런 내구성이 완전히 바닥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단한 것은 세 번째, 국내의 민심 이반입니다.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내부의 통제력까지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작년 6월의 기억을 더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미사일 기지 10여 곳을 타격을 해서 미사일 발사 체계가 그 전체 규모의 3분의 1이 한 방으로 그 초토화가 됐었고 또 이란의 방공망이 뚫리면서 제대로 저항 한번 못했습니다. 군사력이 예상보다 형편없었다라는 평가도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란이 이후에 전력 강화에 나서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신형 방공망 사들이고 뭐 미사일을 다시 2,000발로 회복을 했고 이걸 가지고 또 주변국에 있는 미군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의 이란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뭐 발사체 자체가 박살나 있는데 미사일만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종류가 한 25가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거리가 한 2,000km 넘는 게 한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국의 미군 기지들이 다 반경 안에 들어간다는 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작년 6월에 카타르의 미군 기지 일부를 타격하기도 했었고 그 결과가 뭐였냐면 미군의 대규모 대응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2,000발 미사일은 억제력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에게 타격의 명분을 더 강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2,000발 다 쏠 동안 미국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 아니라는 거고요. 한 발만 쏴도 완전히 묵사발 당할 텐데 그래서 앞서서 전해드린 그 객기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DC에서는요. 지난주 주말 정도를 앞두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함께 모여서 이란을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를 하는 자리였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국무장관 말코 루비오 그리고 전쟁부 국방장관인 헤그세스 또 합참의장 또 특사인 위트코프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군사정보총장도 와서 이란의 관련 정보를 브리핑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도 이 방문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1월 29일에 보도한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보기관과 전쟁부로부터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옵션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 옵션들이 지난 6월에 실행한 작전,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또 미사일 보관시설만 때렸던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작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수준이냐면 바로 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특수부대를 직접 이란 내부로 침투시켜서 시설을 타격하거나 관련자들 싹 다 일망타진 체포하거나 제거하는 옵션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 주말에 케네디 센터에서 직접 이란에 파견된 특수부대가 있다고 공식 확인을 해줬고 또 루비오 국무장관도 의회에서 이란에서의 레짐 체인지는 베네수엘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올라온 보도 소식 가운데서 제목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준비, 중재국들이 앙카라에서 회담을 주선 중이다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한 최신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서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재하고 있는 나라들은 터키, 이집트, 카타르가 중재에 나서서 이번 주 안에 앙카라에서 백악관 특사와 이란 관리들의 회담을 주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에 나선 이 세 나라의 우리가 한번 스탠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재국 가운데 보면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이란과 실용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정권이 중동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중동을 가지고 본인들의 큰 협력격의 포지션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또한 수에즈 운하가 국가 경제의 생명줄이 되고 있는데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터지게 되면 수에즈 운하가 마비가 되고 이집트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재를 나서게 된 거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탈레반과 미국 아니면 하마스 이스라엘의 협상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 중재 외교 전문가여서 또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이란과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이 타격을 당하면 그 후폭풍이 카타르로 또 직격탄처럼 날아오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재를 마련하고 있는 이 세 나라 모두 이란과 미국 전쟁이 터지면 우리도 어렵다. 그런 절박함으로 이 세 나라가 중재에 지금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거래를 성사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란의 외무장관도 CNN에 나와서 핵 프로그램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건 이란 장관이 CNN에 나와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핵 프로그램 합의는 할 수 있으나 탄도미사일 제한이나 테러단체 지원 중단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4가지의 조건 가운데서 뭐 협상은 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 가운데서 핵 협상?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진짜 협상이냐는 겁니다. 시간 끌기가 되고 있는 거고 협상하려는 생각 없고 시간 끌기라는 꼼수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나라의 중재로 이번 주에 좀 앙카라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자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서 마두로 체포작전과의 연결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직접 체포하는 작전을 성공시킨 날이었고 그때 투입된 게 보면은 당시에 푸에르토리코에 전개됐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면서 델타 포스 등의 특수부대가 카라카스 도심으로 안전하게 진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두로는 현재 뉴욕의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베네수엘라 작전에서 활약한 전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있었던 F-35A 전투기들 그리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들이 지금 포르투갈의 제나스 비행장 또 스페인의 모론 공군 기지를 거쳐서 중동으로 향한 항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검증된 최첨단 전력들이 마두로를 잡았던 바로 그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성공 공식을 만들었고 이 공식도 이란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의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란의 약점과 미국의 군사 옵션 검토 다 좋은데 더 충격적인 것은 미군이 지금 현재 이란을 어떤 식으로 애워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치 현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메네이가 테헤란의 지하 벙커에 숨든 아니면 도망을 가든 어떤 방향으로 가도 지금 미군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이. 그리고 각 방향마다 어떤 전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지금 이란의 지도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봅니다. 먼저 남쪽으로 봤을 때 남쪽 하면 바로 인도양 중앙에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기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이곳이 영국령의 해외 영토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공유하고 있는 전진기지입니다. 여기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되고 있고 지난 1월 29일 밤에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 기지에서 B-52H 전략 폭격기 최소 4대가 발진을 해서 여기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 워싱턴주에 있는 페어차일드 공군 기지에서 공중 급유기들도 함께 이륙을 했고 이 급유기들이 본인들의 그 자기 항적 신호를 관제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폭격기 4대 그리고 급유기 4대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B-52H 같은 경우는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고 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 모두 운반할 수 있고 공중 급유를 통해서 무제한 비행이 가능하고 1950년대 개발 이후 지금까지도 현역 기종으로 있는 바로 폭격기입니다. 이게 디에고 가르시아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뜻이 아니고 미국이 언제든지 신속하게 군사행동을 취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전략적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근처에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아라비안 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FA-18 공격 전투기나 스텔스 기종인 F-35 전투기까지 탑재하면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지스 호위함 3척과 함께 지금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플로리다 잠수함까지 근처에 있습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154발 장착되어 있는 잠수함이고 즉 남쪽으로 지금 봤을 때 폭격기로는 하늘에서 폭탄 퍼붓고 또 항모에서는 전투기가 이륙해서 정밀 타격 수행하고 잠수함에서는 토마호크가 수면 아래에서 날아가서 목표를 파괴하는 입체적인 타격이 가능해서 지상에서부터 공중에서부터 그 수면까지 이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남쪽의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서쪽을 봅니다. 서쪽하면 서쪽에는 이란의 기준의 서쪽은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폭탄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르단의 살티 공군 기지에 보면 E-11A 전장 공중 통신 중계기가 2대가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체의 별명이 뭐냐면 하늘 위의 와이파이라는 겁니다. 현대전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전쟁을 못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 11A가 바로 그 통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나 기존의 4세대 전투기 그리고 지상군 사이에서의 서로 다른 통신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고 특히 이란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무전의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 11A가 고고도에서 중계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기체가 전개가 된다면 이것은 정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대규모 합동공격 작전이 임박했다는 가장 강렬한 징후라고 보고 있고 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에서도 이게 투입되면서 완벽한 교신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콘스탄트 피닉스라고 하는 그 기상 정찰기까지 중동에 전개가 돼 있어서 여러 그 서쪽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송기들까지 대량 전개된 모습들을 본다면 한꺼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물자 보급만이 아니고 에이브람스 전차나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 같은 중장미 아니면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급파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게 서쪽은 그럼 폭격 쪽보다는 작전의 두뇌나 그 인터넷 허브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경계가 집중된 곳이라는 것을 지리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북쪽에서는 하메네이의 본인을 겨냥한 포위망의 핵심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는 특수작전기가 전개가 되어 있고 또 투르크메니스탄도 별도의 특수부대 전력이 먼저 전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좀 주목할 거는 이 두 전력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전이 아니고 독립적인 두 축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양동작전 그러니까 집개발 작전으로서 핀서 무브먼트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쪽에서 적을 포위하고 집게처럼 꽉 쥐어 들어가는 포위 선멸전을 지금 이란의 지형적인 부분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양쪽의 북쪽의 지역의 지형적인 위치까지도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어디서든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한 방향인 아랍에미레이트 지역 쪽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이란에서 동남쪽, 동쪽이나 남동쪽 이런 쪽으로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지금 특수부대 전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이지스 전단만 해도 오만 앞에 지금 세척 또 홍해 쪽, 사우디아라비아 반대쪽 서쪽으로 있는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세척, 지중해 쪽에 세척, 총 11척이 중동 지역으로 지금 전부 다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에서도 지금 후티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 항으로 해서 그리고 오만 앞에 이지스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링컨 항모를 호위하면서 동시에 이란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임무를 지금 맡으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근처의 주변국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벗어나는 이집트에 있는 그 홍해까지도 지금 전부 다 포진하고 있는 전력의 증강 모습들을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는 디에고 가르시아의 폭격기, 또 아라비안 해의 항모와 잠수함이 하늘과 바다에서 압박하고 서쪽에서는 요르단이나 사우디의 그 작전 두뇌가 되고 있는 통신 중계기, 또 핵 탐지기, 수송기 10대가 포진돼 있고 북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이 특수부대가 지금 하메네이의 탈주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 남동쪽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특수부대와 이지스 전단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작전과 정확히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미군이 먼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특수부대를 직접 침투해서 독재자를 잡아온 것처럼 이 검증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지금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벼랑 끝에 사방 팔방이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란의 중거리 미사일이 2,000발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단거리 미사일이나 수천 기의 드론이나 어뢰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BBC도 벌떼 공격, 즉 드론과 어뢰정을 대량으로 동원하는 공격이 미 해군의 근접 방어 체계로도 제대로 격퇴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은 테러와 암살 또 게릴라전이 있는 그런 비대칭 작전에 상당히 능숙한 나라라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군의 중동기지 20여 곳 또 4만 명의 병력이 분명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앞서서 전해드렸던 제킨 장군의 말을 다시 떠올리면 이란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땐 정권의 완전한 종말이 초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이란이 우리 미사일 2,000발 있고 주변국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은 실질적인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객기, 그 현재의 이란의 하메네이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군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온 그 성공 방정식을 중동이라고 하는 더 큰 판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남쪽에는 폭격기, 서쪽에는 통신 허브, 그리고 북쪽과 동쪽을 옥죄는 특수부대까지.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방사능 측정기까지 띄워놓으면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락긴, 타겟 조준 완료 실전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부리고 있는 2,000발의 객기가 통할 유효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팔라비 왕조가 눈에 보이는 사치로 민심을 잃었다면 지금의 신정체제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어서 세타드와 혁명수비대를 통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에 맞서는 투사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으나 실상은 이란의 국민들을 굶기면서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구조적인 약탈자들이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의 정권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한 발만 잘못 쏴도 정권이 날아가는 상황. 도망을 가려고 해도 북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의 특수부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상황. 이제 하메네이에게 남은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간 끌기가 아니라 완전한 굴복이냐 아니면 정권의 종말이냐라는 비참한 선택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국민을 굶긴 그 끝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과연 이 임계점에서 이란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중동의 불꽃이 어디로 튈지 저희는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레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